어저께 하고 이틀에 걸쳐서 법안 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오늘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개헌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그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법안 소위 위원들 전부 다 저 같은 기억으로는 개헌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 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법안 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또 조금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직무대행님, 예,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개헌법을 수정 보완하는 거에서는 동의했잖아요. 예, 뭐 의원님들 의견하고 해서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같이 나눴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뭐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더라고요. 60개 법안 중에는 그걸 같이 빨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번에 군에서 공익신고자로 내정이 된 인원이 있죠. 몇 명 됐습니까? 예, 제가 뭐 언론에서 2명 된 거로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 네, 어제 정무위에서 권익위원장이 2명 됐다고 얘기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2명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됐고 한 명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얘기하긴 뭐 합니다. 그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을 했던 공익 신고자들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니까 국회의원에게 공익 제보를 하고 국회의원은 권익위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일부 뭐 형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뭐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군 장병들도 알아야죠.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요. 공익신고자 등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범이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면은 감경이 되고 감면제가 되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혜택도 여기 보호법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와요. 뭐 변호사비를 좀에 대한 거라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이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아주 보호법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2명,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2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권익위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뭐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 감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엄군에 관여를 했거나 또 관여한 장병들 중에 지금 많이 불안할 거예요. 내가 수사를 받는 인원도 있고 아직 안 받았지만은 불안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
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뭐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군에서도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수사는 저희가 지금 뭐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해는 못 나중에는 말씀하시죠.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장병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공익 제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각종군 장군하고 그 밑에 707 단장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각종군을 우리 민주당이 해유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707 특임 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해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 최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별도로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예. 공익 제보자가 된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보호법에 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정일종 위원장님이 707 단장 해유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해유라는 이런 것들을 아니요 전혀 하지 않고 1분 다 드리세요. 국방위가 아니요 그런 해유했다라고 자꾸 서로 간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왜냐하면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누누이 본인은 했다 그러는데 제3자들이 해유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쟁이고 우리 군 장병들이 12.3 비상계엄에도 사실 국민도 피해를 봤지만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지금 많이 감옥에도 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로 이 각종군을 해유했니 707 단장이 해유당했니 서로 이런 논쟁은 좀 종지부를 찍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